돈 받고 끝내라? 그럴 수 없습니다. 엄마 아빠의 힘으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합니다. 가족의 마음으로 피해자들의 선택과 호소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 후 526일째입니다. 참사 후 피해자들은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밝히고 안전한 사회를 이루는 것만이 희생자들을 진정으로 추모하는 것이라고 믿고 눈물을 애써 감추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특히 9분 미수습자들의 가족들은 알아보지도 못할 시신이 남아 만져보고 싶은 당연한 바람 하나로 너무나 힘겹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그 책임을 명시하기 위한 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하며 그 의미와 목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미수습자 가족들의 상황에 대해 먼저 호소를 드리는 것이 도리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 미수습자 관련 호소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배상 청구 소송을 선택한 이유와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후 526일이 지났음에도 어느 것 하나 바뀐 것도 밝혀진 것도 없습니다.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해내리라 기대했던 특별조사위원회는 최근까지 아무런 활동도 시작하지 못하다가 이틀 전에야 비로소 조사과제 5개를 채택했습니다. 그나마 앞으로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는 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정부와 기업의 구체적인 위법 행위 등의 책임을 우리가 직접 드러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을 통해 참사의 원인, 즉 침몰과 구조 실패의 원인 및 구체적인 피해 상황,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와 기업 등 이 사회의 부당한 대응 등에 대해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수집한 모든 증거와 증언들을 제시하며 정부와 기업과 이 사회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부족한 증거는 법원의 힘을 빌려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한마디로 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이루려는 목적은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소송 현황 부분도 생략하겠습니다. 언론과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4.16 가족협의회는 세월호 참사 1주기 이후 본격적으로 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고민과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특별조사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조사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러지 못했고, 참사 1주기 직전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과장된 배상 금액이 모든 언론 보도의 주요 뉴스가 되어 전국을 뒤덮어 버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배상 신청을 할 경우 정부와 화해가 성립되어 소송 등을 통한 추가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우리를 분노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자식과 가족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참사의 진상이 밝혀지기도 전에 돈을 받고 끝낼 수는 없습니다. 소송을 통해서라도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정부의 위협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판결문에 명시하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거듭 반복되는 돌고래호 침몰과 같은 어이없는 참사를 막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듣고 싶습니다. 언론에 호소합니다. 또다시 마타도어에 시달릴 수 있음을 알면서도 배상 신청을 거부하고 소송을 선택한 피해자와 가족들의 간절한 마음, 끊임없이 반복되는 참사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단 한 명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싶은 우리들의 진심을 왜곡 없이 보도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이 세상에 자식과 가족을 잃고 돈을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구나 부모라면 어떻게 자식의 죽음을 돈으로 보상받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526일 동안 엄마 아빠의 힘으로, 가족의 마음으로 오직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를 이루어내기 위해 버티며 싸워왔습니다. 우리 피해자들과 똑같은 엄마 아빠이자 가족인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가 선택한 길을 엄마 아빠의 힘으로, 가족의 마음으로 응원하며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2015년 9월 23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 협의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도 3년 전 저희들이 이야기한 이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굳이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의 말씀을 드린다면 잘 아시는 대로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당시 얼마나 무능했고, 아니 무능을 넘어 아예 구하지 않기로 마음 먹었었고, 참사 이후 진상규명을 조직적으로 방해했고, 기무사 등 정보기관이 피해자들을 사찰했고, 피해자들의 등급을 매겼고, 특조위를 강제로 해산시켜서 위협하다는 판단을 받았고, 더군다나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관련해 세월호의 침몰이 검찰이 발표한 대로 과적과 조타 미숙과 그로 인한 보건료 상실이 아닐, 그것이 침몰 원인이 아닐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구조를 못한 것이 아니라 아예 구조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 점점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청해진 해운이 항소를 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판단하에 2심 재판에서는 추가적으로 드러나는 사실, 의혹을 넘어 사실로 드러나는 그 모든 부분들이 다시 한번 이 재판에 반영되어 그냥 정부가 잘못했다, 청해진이 잘못했다가 아니라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그것을 아주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금보다 더욱더 큰 책임을 묻는 그런 2심 재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판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정부의 또는 기업의 책임이 있냐 없냐를 따지기 위한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책임은 100% 있는 겁니다.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을 인정을 했다고 해서 잘했다고 얘기할 생각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 재판을 진행한 목적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잘못을 한 건 100% 맞는데,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데, 그럼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잘못을 했냐는 것이죠. 도의적인 책임, 정치적인 책임 이런 거 말고 법적으로 져야 할 책임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구조 당시에 정부가 어떤 것을 해야 했는데 하지 못했느냐, 또는 안 했느냐, 아니면 일부러 안 했느냐,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기업의 책임은 어디까지고 그것을 관리해야 할 정부의 책임은 어디까지이고 도대체 그 책임을 어떻게 졌느냐 또는 지지 못했느냐, 이것을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해달라는 것이 저희 재판의 목적이었습니다. 따라서 판결문을 좀 봐야 되겠고요. 어쨌건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인정했다고 해서 기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소송 결과가 오늘 처음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2년 10개월이 걸렸는데요. 꽤 긴 시간이 해당됩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이 소송이 아니더라도 뭐 항상 마음고생, 몸고생 하는 거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다시 또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 재판 2년 10개월, 세월호 참사 후 4년 4개월, 4년 3개월. 이 시간 동안 저희들이 힘들어도 버틸 수 있었던 건 내 새끼 일이고 내 가족 일이기 때문이죠. 내 새끼와 내 가족의 희생 앞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할 수 없고요.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우리 아이들이 남겨진 숙제, 명령,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그 마지막 숙제를 이룰 때까지 저희들은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반드시 그것을 해내고 우리 아이들 곁으로 가야겠다는 그런 마음밖에 없습니다. 이 사고를 기억하고 있는 국민들께도 한마디 하고 싶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4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 이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또 304분의 희생자를 기억하고 더 나아가서 희생자뿐만이 아니라 생존자와 또 구조 중에 돌아가신 분들과 그것으로 인해 함께 트라우마를 겪고 계신 수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 하나하나 모두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참사의 진실을 완벽하게 규명해내고 그 책임을 묻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그날까지 반드시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힘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이 배상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뭐가 된 거 아니야? 이제 끝나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이게 시작입니다. 얼마 금액을 판결받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그 판결문에 도대체 무슨 잘못이 어떻게 기록이 되고 명시가 되는지 그것들을 저희들은 하나하나 채워나갈 거고 완성을 해 나갈 것이고 그 첫 시작이 오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더 큰 관심과 응원으로 함께 해 주시고 저희 가족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여기서 쓰러지지 않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4년 3개월 동안 그리고 재판 기간 내내 함께 응원해 주신 국민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태국에서 어린 학생들을 무사하게 구해낸 과정 보면서 아마 여러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요. 예상하시겠지만 그 소식을 어느 누구보다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매일 올라오는 속보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처음 발견했다는 기사를 봤을 때 너무나 기뻤고 모두가 살아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 한 명도 희생되지 않았다는 것도 기뻤고 그 자녀들의 생사를 애타게 기다리며 마음 졸였을 그 부모들을 생각하면 이제 그 마음이 좀 좋아졌겠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같은 엄마 아빠의 입장에서 기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른 말씀 못 드리겠고요. 태국 사람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태국 사람들이 부러운 게 처음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